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웃는 낫에 침 못 뱉는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살았죠.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웃지 말아야 할 때 웃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떠한 액션을 어떠한 상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는 거 아시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즐기면 맞는데 즐기면 뭐 피약성 이제 가지고 SM에서 이제 세디스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때리면서 즐거운 마저스트가 되는 것처럼 어, 뭐 그게 뭐 비정상이라고 뭐 DSM-5에는 돼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나도 모르게 어떤 정서적 반응에서 대부분의 반응들에 웃음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근데 솔직히 제가 좀 많이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그래 왔어요. 지금은 좀 많이 고친다고 고친 편인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습관은 왜 무섭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1번 알아차려야 되고요. 알아차리는 게 거의 90%예요. 내가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나올 때 이게 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그것을 통제하는 힘까지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알아차리는 것조차가 되게 힘들어요. 2번.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그것에 바꾸는 힘까지 되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아차리는 거는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 솔직히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깨우치게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아니고요. 외과일 거예요. 예,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복학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복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 몰래 저는 17대 1이라고 아직도 막 우기는데 이 상처에 대한 보이시나? 이 흉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거든요. 되게 세요. 얘기해요. 창피해서 다른 얘기 못 하겠고요. 어쨌든 새벽에 놀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 있던 동생 수호는 참 불쌍하게 나랑 같이 간 것도 아닌데 끌려가지고 같이 응급실을 따라다녀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토요일 새벽이었고요. 병원이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은 무섭더라고요. 내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막 이래도 안 봐주더라고요. 뭐라 얘기했냐면은 이제 순서대로 보는 거래. 그래서 첫 번째 순천향병원에서는 쫓겨났고요. 뭐 봐줄 수가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죠. 갔는데 거기서도 안 봐주는 거야. 애들이 막 애기 환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감기 환자가 그때 많았는데 애기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고 봐줘야 된다. 선생님 저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아니요 이게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눈을 뜨고 있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딱 보시더니 하는 말이 되게 심각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요만큼 멀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멀어졌었거든요. 피가 막 철철철 옛날 조성모 뮤직비디오 그 당시 보면은 막 수류탄 맞아가지고 막 여기 피 흘려 있는 그런 뭐 연상이 됐잖아요. 쫙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병실이 없다. 수술을 할 병실이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으면 뭐 저희는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아현동 중학교를 한성중학교 나왔는데 저희 중학교 부근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다려야 된대요. 아침에 6시에 처음 맹장 수술 환자가 있는데 그 맹장 수술 환자가 끝난 다음에 제 차례라는 거야. 어떡하겠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어. 그냥 저는 제 피만 봐도 힘이 빠지거든요. 완전 애가 당 떨어진 아이처럼
이러고 있다가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 재밌다 하는데 그 막 묵주를 든 선생님이 오시는 거야. 웃는 거 얘기한다더니 나 왜 이러니 그러더니 그 천주교 묵주를 든 선생님이 갑자기 막 천주교 기도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독교라 주기도문은 알고 있으면 천주교에서 외우는 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정말 어쩌다가 못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다. 얼마나 무서워. 너 죽는다. 너 잘못하면 훅 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잔뜩 쫄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술은 끝났고 아침에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 다음 날 오셨고 그 일요일이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이 돼서야 정식으로 이제 이 꼬매고 이제 수술 끝난 거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다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이 저를 수술했는지 모르죠. 전신마취라고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안경을 쓰시고 머리가 이제 굉장히 희끗희끗하시고 60대는 아니셨는데 50대 쉬운 둘 이 정도 같은 느낌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제가 좀 멋있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년이셨는데 딱 보시더니 이거 오셨다면서 이러면서 이거 다치셨다고요? 좀 봅시다. 굉장히 나긋나긋하시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셨는데 이렇게 꾸며놓은 거 딱 보시더니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침묵이 이어져요.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이게 뭐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이게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건데 뭐 수술이 잘못됐나? 저는 아니 이걸 이렇게 얼기설기 꾸며놓으면 어떡해. 이렇게 띡띡띡띡 진짜 막 대충 꾸며놨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근데 수술을 처음 해본 거라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도 모르잖아요. 원래 그런 거지. 띡띡띡띡 이렇게 이제 정말 뭐 5mm 간격, 7mm 간격을 빵빵빵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꾸며놨는데 그 토요일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일요일이 넘어가는 새벽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때에 응급으로 계셨던 선생님은 저희 병원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응급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해놓으신 걸가 같다. 너무 죄송하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꼭 한마디를 하겠다. 저희 병원에 너무 죄송하고 다시 제가 꾸며드릴게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따끔따끔할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의사 선생님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처음 들었었고 어쨌든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얼어붙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네, 뭐라고 대답도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네. 예,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한 땀 한 땀 그때 검은 실로 꾸며져 있었나 모르겠어요. 빨간 약을 발라서 그게 검은색으로 변질돼서 모르겠는데 진짜 흰색, 진짜 흰색으로 촘촘히 정말 촘촘히 정말 1mm도 아니고 0.5 1mm 간격을 해서 와 몇백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오바를 고칠 때 많이 미치거든요. 막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자수 놓듯이 진짜 쫙 위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1cm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좀 따끔따끔하죠. 아유 미안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잘 참으시네. 하다가 갑자기 1cm 정도 이렇게 꾸미시다가 이게 제법 길거든요. 손을 잠깐 멈추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저기 되게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마디 좀 해줘도 괜찮을까요? 네 이런 표정 전 항상 이랬죠. 네, 네가 보아하니 그 되게 나보다는 이제 굉장히 내 조카뻘, 뭐 아들뻘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어린
저번에 되게 젊은 사람인데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겠나? 될까요? 되겠나 해서 대답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네,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표정으로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딱 정말 다 내려놓으세요. 딱 던지시더라고요. 혹시 자네 모든 상황을 웃음으로 반응하지 않나? 음. 이거 뭐라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반응을 할 때 계속 웃음으로 혹시 반응하진 않나?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도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던가, 짜증을 부려야 될 때도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온다던가, 혹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거기에 대해 통찰이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거울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거울처럼 얘기해 주시는 분이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 거죠. 음, 음. 그래, 모를 수 있어. 봐봐, 전에 봐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지금 이거. 굉장히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한 거야.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이야. 화가 나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지금 자네 표정을 보니까 화난 표정은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되게 아플 텐데 계속 웃고 있어. 이건 아니지. 음, 음,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뭐라고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얘기는 뭐 되겠지만, 저는 이거 이런 반응은 아닐세. 이럴 때는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네.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신께서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신다고 얘기하셨는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신다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워낙에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되게 컸기 때문에 자네 지금 늘 이렇게 웃고 있지 않나라고 한 얘기가, 그 당시는 정말 되게 충격이 컸고, 내가 정말 항상 그러는지 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면은 뇌에서는 지금 그 사건만으로, 지금 이 이벤트만으로도 우와 이게 뭐지? 오 대박! 이게 뭐지? 오 완전히 뭐 짜릿하고 그러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안정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제 장점 중에 하나가 가슴이 와닿는 얘기가 있으면 50%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있거든요. 살면서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딱 여기 캐치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제 것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이 있는 건지,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 아직까지는 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냥 정말 대부분 모든 부분에서 항상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트라우마 생존자라는 표현을 감히 쓰더라고요. 강가군도 심지어 SB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어른으로부터 안전한 우산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이제 혼자 그 일을 경험한다던가, 대부분의 트라우마의 상황이 되는 거는 그 어른이 없을 때 겪었던 일이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못 배워서 우리가 얼어붙어 버려요. 어떻게 그 프로세싱을 완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다든지, 또 혼자 있다든지, 또는 이제 어른이 그것을 또 모르는 어른도 있을 수 있죠. 또 그 어른의 어른한테 못 배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이래요. 제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장면을 회상하는 것도 어렵지만, 5살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누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데, 누구냐면 저한테 그 행동을 했던 그 형이 아니라요. 거기서 너도 이렇게 하니까 좋지라는, 너도 좋지라는, 기분이 좋지인지 느낌이 좋지인지 기억 안 나죠. 좋지라는 단어예요. 좋으지 이런 뜻이지.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표현 못해서 이렇게 썩소를 날리던, 웃었던 그 5살 때 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눌러 갈아서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도 썩소를 날렸어요. 어쩌면 웃는 낯을 못 뱉는다고 어떤 정서를 표현할지 모를 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존을 위해서 나오는 게 화내면 맞을 수 있잖아요. 뭐 이 새끼 왜 짜증내 우리 아빠한테 뭐. 어쨌든 그래서 웃음으로써 때우는 게 그 프로세싱이 무의식에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자신은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 이야기 되게 길긴 한데 한번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를 그냥 하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나 띄워 두시고 한번 여러분의 그 반응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참 많은 부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내가 아직도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 이벤트, 그 사건 이런 부류의 게 속속 웃음으로 때울 때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내가 아직 프로세싱이 완성되지 않았구나. 음. 라는 걸 알아차리시면 돼요. 알아차리시면 돼요. 알아차리는 게 90%라니까 진짜. 얘기는 길어졌는데 좋네요. 네, 또 보죠.